안녕하세요. 10년 대계 프로젝트 보석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네, 오늘은 99년생 신민중 구단과 2009년생 유망주의 대결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봐온 대로라면 오늘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유망주들의 그 실력을 보면서 한국 바둑의 미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 출전하는 김인찬 군은 사실 그 현역 연구생이고 지금 최연소 기사인데요. 네. 연구생 지금 3조에 소속돼 있는 강자입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은 바둑계를 주름잡는 97년생부터 2000년생 정상급 기사와 또 10년 차이가 나는 미래 바둑계 주역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대결하는 신민준 구단과 김인찬 그 치수는요. 네. 정선의 두고요. 김인찬 군이 흑번으로 7집을 받게 되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이 대국에 도전하는 김희찬 선수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방송에 많이 나왔던 기사고요. 김인찬 군은 크라운 혜택의 명인전 2017년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도에는 우승을 차지한 기사입니다. 네, 현재는 연구생 3조라고 하는데요. 실력이 더 궁금합니다. 먼저 김희찬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2018년 9월이었죠.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결승에 올랐던 김희찬 선수가 아주 넉넉하게 남기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대는 역시 2009년생인 이주영 선수를 맞아서 승리를 했고요. 네.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지도사범인 전영규 프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실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범님들이랑 바둑을 두면서 저 말고 또 다른 사범이 나와서 바둑을 도전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덤을 이렇게 실제로도 받고 둬요. 이렇게 본인의 덤을 만약에 흑이면 본인이 이제 덤을 더 받고 두고 사실 치수가 약간 좀 이렇게 조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신민준 사범이랑 둘 때도 그런 치수에 좀 적응은 잘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신민준 구단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민찬이 응원은 하지만 아무래도 승부로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좀 힘든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바둑이 끝나고 본인이 둔 것을 AI로 복기를 해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진지한 모습이죠. 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강하고 갈 겁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세계적인 프로 기사가 되겠습니다.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99년생 신민중 구단과 2009년생 한국바둑 유망주 김희찬 어린이의 대국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바둑을 주름잡고 있는 선수죠. 신민중 구단. 이번 1월 랭킹에 3위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사실 랭킹으로만 보면 신진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유망주 김인찬 어린이. 이제 연구생 3조고요. 또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 우승자 출신이죠. 네, 영생에서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촉망받는 기대주입니다. 자, 김희찬 어린이가 오늘은 정선에 덤을 7집을 받고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30분 40초 5회고요.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신민중 구단이 대국 전에 삼촌 미소를 띄우면서 김희찬 어린이를 바라봤고요. 그 이후에 대국 시작된다고 하니까 명상에 잠기면서 승부 모드로 가동했어요. 신민준 구단도 지금 이제 22살이 됐죠? 네. 아직은 조금 어린 나이긴 한데 마주하고 있는 어린이가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라서 저절로 그런 미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저도 이 두 선수의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미소 짓게 되는. 예. 그 김인찬 군 겉모습만 보면 약간 신민중 구단의 어릴 적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어린 시절 느낌이 약간 나고요. 예. 네. 근데 바둑 기풍 자체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음. 발이 빠르고 좀 날렵하게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 김희찬 선수는 프로필 일단 수상 내역이 꽉 차 있고요. 네. 이제 본인의 기풍을 두터운 신령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실리를 좋아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김인찬 군을 이제 1년 정도 봤습니다. 김인찬 군이 처음 시작은 2017년도 11월에 그 연구생에 들어왔고요. 그때 네. 가입했을 때 만 나이가 8세 8개월이었어요. 예, 그때 처음으로 들어왔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연구생을 이제 탈락을 했고요. 한 1년 있다가 재정비해서 들어온 것이 19년도 이제 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년을 연구생 리그를 했는데요. 제가 봐온 걸로는 처음에는 바둑이 좀 두터운 쪽으로 기풍이 갔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보기엔 좀 빨라졌어요, 확실히. 근데 지금 연구생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 네. 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벌써 3조인 거예요? 연구생이 지금 조가 1조부터 8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김인찬 군은 선발전을 통해서 들어와서 7조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빠지는 인원이 연말에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8조로 들어올 수도 있고 7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7조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몇 번의 리그전에서는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 지나서부터 이제 굉장한 폭발력으로 계속 이제 조가 올라가서 네. 마지막 이제 8회차가 끝날 시점에서는 지금 3조로 올라갔습니다. 뭐 속도는 사실 지금 연구생에서도 경이적입니다. 지금 이제 김인찬 군이 내년에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5학년이 되는데요. 네. 5학년에서 3조면 정말 전에 없던 놀라운 페이스고요. 뭐 사실 예전 신민준 구단 딱 10년 전 시절하고 뭐 연구생이 실력 자체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은 있지만 신민준 구단이 정확히 10년 전에 2009년 12월에 연구생 7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신민준 구단도 그때 대단한 기재였고요. 근데 사실 그때 연구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예, 김희찬 선수는 본인의 장점은 수읽기와 사활, 그리고 단점은 끝내기와 초반 포석이 부족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 새로운 신상으로 급부상하는 선수가 바로 이 신민중 구단이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면 끝내기 면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신민준 구단이 뭐 후반, 종반, 끝내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김인찬 군은 참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신민준 구단이 여기를 씹어왔잖아요. 여기를 이제 씹어왔는데 아마 그냥 당연히 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이니까 손이 멈췄어요. 붙이는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있는데 가능하군요. 이제 프로들이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전에 뭐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배석에 따라서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걸 두니까 네. 신민준 구단이 잠시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 이번 이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유망주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보셨을 텐데 사실 공부에 있어서 이제 네. AI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바둑 도장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AI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실전 대국도 하고 뭐 사활도 풀고 도장 사모님들한테 복귀도 받고 하지만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본인의 바둑을 복귀하고 이렇게 뭐 실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김희찬 선수가 붙여놓고 날일자로 달렸어요. 네, 역시 이제 확실히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있죠. 그 깊이는 물론 아직 그 프로 정상급 기사들의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느끼고 난 다음에 신년 뒤쯤 주도하겠죠. 뭐 사실 10년 전에 신민중 군단의 기재도 대단했지만 제 생각에는 김인찬 군의 지금 페이스면 어느 정도는 필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김희찬 선수가 앞으로 프로가 된다면 유일한 기씨의 프로 기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프로 기사 중에 기시성을 가진 기사가 없죠. 예. 바둑 기자는 아닐까. 신민중 구단이 시간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신민중 구단이 지금 이곳을 밀어봤죠. 여기를 씌운 다음에 이렇게 날짜로 두고요. 좋은 자리를 밀어갔고요. 이제 김인찬 군의 선택은 네. 이제 여기를 계속 젖혀서 이제 느는 것이 한 가지 있겠고요. 조금 이제 강하게 둔다면 2단 젖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두지 않게 되면 백이 한 칸 정도만 뛰어도 굉장히 모양이 커지고 이 흙의 모양이 좀 삭감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자리인데요. 이것도 물론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은 백의 이 자리가 먼저 가게 되면 글쎄요. 백도 괜찮은 형태입니다. 근데 뭐 신민중 구단은 글쎄 흙이 여기를 먼저 와서 약간 모양을 좀 삭감하는 의미로 왔기 때문에 네. 글쎄 뭐 한 칸 뛰는 게 좋은 자리지만 여기를 좀 압박하는 것도 지금 장면에서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 압박이 뭐 두 칸 정도일 수도 있겠고 뭐 높게 갈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네. 세 칸으로 가네요. 조금은 유연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치수가 정선에 흙이 7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석에서부터 백에 좀 주도해 나가는, 네. 이끌어 나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포석 자체가 약간 백이 모양을 넓히는 그 형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석 자체는 뭐 백 쪽에서 잘 꾸려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단 모양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바둑의 전세를 뒤집기는 좀 좋죠. 여기를 갔는데요. 이렇게 벌리는 것은 좀 좁아요. 세 칸의 그 흑석점에 대한 안정은 확실히 되지만 글쎄요. 조금 좁은 느낌이라서 그래도 여기를 가고 싶긴 한데요.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백이 압박하는 것도 좋은 자리긴 해요. 기세상은 가고 싶은데 조금 고민을 합니다. 김인찬 군은 7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공포시에 있는 이제 진석바둑도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산만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바둑 말고도 궁금한 것이 많았다고 해요. 호기심이 왕성했군요. 그래서 한 시간에 그 도장 사실 이제 바둑 공부하게 되면 움직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 시간에 1km를 돌아다녔다고. 그만큼 움직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좀 조용해지고 의젓해졌어요. 예, 그 영생 리그를 두는 것만 봐도 굉장히 차분합니다. 바둑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이제 김인찬 군이 7살 때 바둑을 시작했는데 네.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온라인 사이트 한 7단 정도를 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네. 있겠죠. 그 김인찬 군의 형이 한 4살에서 5살 정도 많습니다. 형이 하나 있는데요. 형도 이제 바둑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4학년 때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1년 만에 한 방에 4조까지 가고 이제 와. 기재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지금은 바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기재는 뭐 김인찬 군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희찬 군과 같이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던 김인찬 거네요. 군이 7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4학년 때니까 같이 바둑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뭐 대표적인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 형제 프로 기사들이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동생이 좀 잘 나가요. 조금 그렇긴 해요. 네. 나이 차이가 나지만 좀 이제 도전 상대가 동생으로서는 형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더 자극을 받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김희찬 군이 이제 의젓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영구생 리그전은 주말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는데요. 오전, 오후로 대국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후에 마지막 대국을 마치고 이제 보통 이제 바둑을 패하게 되면 마음이 좀 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인찬 군은 꼭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네. 인사를 하고 가요. 아,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예뻐할 수가 없네요. 네, 그 승패에 관계없이 물론 진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승패에 관계없이 그것을 이분을 삭히고 인사를 하고 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이제 11살 때부터 연구생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나이 때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한창 놀아야죠. 근데 주말도 헌납을 하고 바둑 공부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사들이 그래요. 참 저도 옛날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때 마음껏 뛰어놀았어야 되는데. 네. 근데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고 기재가 뛰어나도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한계점에 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이어도 그걸 좀 견뎌내면서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또 견뎌내야 또 신민중구단 같은 좋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도 역시 김희찬 군의 어머니 아버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케어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사실 이 크라운 혜태배가 프로 대회도 있고 어린이 대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 대회보다 어린이 대회를 좀 더 많이 아, 봤어요. 솔직히 남편과 함께요. 조금 더 재밌지 않나요? 어린이 대회가. 그러니까 뭐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맞아요.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잘 둘까 하는 마음과 동시에 나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라는 의욕이 생기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원성진 구단도 보면서 이 나이 때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둘 수 있나 하면서 계속 놀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원성진 구단이 훨씬 더 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엔 좀 잘 네.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재주 넘치는 사이에서도 우승을 하기도 했고 네. 현재 연구생 최연소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판을 잘 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혀 실수가 보이지 않고요. 이곳을 다가오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백이 한 칸도 이제 두텁고 이 석점을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이렇게 어깨 짚어 나오는 것은 큰 무리 없는 판단입니다. 뛰었고 늘었고요. 네. 붙여서 모양을 정비합니다. 모양의 급소군요. 네. 초반은 정말 아주 무난하게 잘 두고 있어요. 백도 이제 여기를 넣는 것이 모양의 이제 급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흑이 이것을 두는 장점은요. 이 상황이 이제 손을 빼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려도 이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요. 뚫려도 이으면 문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백이 늘게 되면 흑은 이런 데를 밀어서 오히려 이제 중앙 방면에 좀 힘을 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백은 아마 거의 늘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김인찬 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데를 한 칸 띄는 것도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백석점을 그대로 압박을 하고 있고 사실 두지 않으면 한 칸이나 붙였을 때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을 역으로 갔다라는 건 이제 급소 자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밀어가는 것은 좀 무난하고요.
네. 네. 좀 더 두터운 선택일까요? 네. 뭐 무난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선수의 가장 최대 장점은 수일기와 사활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 그 유망주들 어린이분들 보면 그 수일기가 센데요. 수일기가 센 것은 역시 이제 사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수일기가 기본적으로 다 강해요. 빨라요. 지금 네. 10년 차이가 나는 이제 프로 기사와 이제 유망주의 대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면 그 딱 10년 차이 나는 기사끼리 선수들끼리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풍에서. 그 사실 김인찬 군과 신민정 구단도 이제 뭐 완전히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바둑을 김인찬 군도 두텁게 둡니다. 그리고 힘이 좋고요. 예, 뭐 수일기는 뭐 신민중 구단을 약간 닮은 듯 하고요. 네. 그러니까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 한마디에서도 바둑의 힘이 느껴져요. 일단 뭐 그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요. 패기 있게 본인의 바둑을 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싸워야죠. 근데 앞서 전영규 프로가 지도사범인 전영규 프로가 아직 이 치수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실제 지금 김인찬 군이 그 진석바둑 도장에서 뭐 전영구 프로도 있고 그 도장 사범들이 이제 뭐 다른 프로들로 오는데요. 아직까지 뭐 호선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그 오늘의 치수 정도로 덤을 받는 뭐 치수 고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사실 오늘 치수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마 그 실제 이제 도장에서 이 치수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김창구는 나날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선의 일곱 집의 치수 자체가 냉정하게 보면 신민중 구단이 유리하긴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부딪혔을 때는 조금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김희찬 선수가 한껏 의욕이 불타올라 있을 테고 네. 우선 가장 처음에 대국을 했던 우리 김은지 선수가 또 정선의 변상의 네. 프로를 그러니까요. 지금 넘어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선에 이긴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요. 뭐 김은지 그 선수는 이미 프로가 됐고요. 근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는 사실 같은 프로들도 지금 선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선에 이기나?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에 농담 반 진담 반인 아니, 이게 건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농담도 아닌 것이요. 선에 진짜 이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변상일 구단이 막 바둑이 본인이 불리해졌을 때 그 흔드는 힘. 네. 이거 진짜 속기에서 견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김은지 양이 선에 제가 보기에는 그 바둑을 잘 짠 것도 있지만 수일기 싸움으로 이겼어요. 네. 네. 뭐 워낙 이슈가 되는 이제 선수다 보니까 화제가 돼서 이미 주변에 좀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걸 또 바로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것도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입단하고서 바로 는 것 같아요. 실력 자체가요. 이렇게 최정상, 프로에서도 최정상과의 대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얻어가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뭐 기보로 간접 경험만 하다가 이제 직접 그럼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많이 다르죠. 그 바둑판 앞에 있는 그 상대 참 이 정상급들하고 마주치게 되면 사실 현역 프로들도 굉장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신민준영 구단의 정도의 기사를 만나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 김인찬 군은 사실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어린이들은 사실 이
별로 무서운 게 없어서 기사들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대부분이 끝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대국하는 건 떨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신민중 구단이 한 칸으로 행마를 했는데 들여다보는 선택을 했어요. 역시 이제 조금 적극적인 운석이죠. 뭔가 한 칸으로 받으면 무난하긴 한데 배경이 날일자가 다음에 보인단 말이에요. 한 칸으로 받으면 날일자죠. 그래서 이 날일자를 좀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신민중 구단이 드디어 화를 내는데요. 이거는 치받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한 칸을 띄면 네. 여기 날일자를 막았으니까요. 조금 이제 배기 행마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김민찬 군의 달콤한 생각이었는데요. 신민중 구단이 반발 바로 들어가죠. 끊으면 치받아서 끊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입구자로 가면 이 전투가 신민중 구단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실제로도 이제 넘어가는 길은 좀 어렵고 나와서 끊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빈삼각으로 나갔을 때 여기는 둘째치고 그 다음에 이거 나갔을 때가 좀 괴로워요. 그래서 이 석점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돌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나와서 끊는 약점을 노릴 수 없다면 조금 어려운 전투가 네. 예상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 바로 나와서 끊는 것은 무리한 전투 같습니다. 뭔가 일단은 나오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날일자죠. 일단 양쪽을 가르게 되는 상황이면 백만 양군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깔끔한 형태로 이 넉 점과 한 점을 가릴 수 있다면 백이 조금 고전의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전도 짚어갑니다. 신민중 구단이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초반부터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전투 자체가 흙이 주위에 돌들이 조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도 다음 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 갈라친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살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위쪽을 버리기에는 좀 큰 느낌이 있고요. 네. 근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긴 봐야 돼요. 뭐 아래쪽에서 조금 귀를 굉장히 크게 파워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넉점을 버릴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기를 미는 것은 늘어서 연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근데 행마가 이미 백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백은 여기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밀고 싶은 자리긴 한데요. 뭐 조금 더 책략을 구한다면 이 굳힘 자리에 뭔가 붙인다든지 해서 응수타진을 하는 건데 막상 뒤로 젖히게 되면 그 다음이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곳에 뭔가 약점을 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일단은 민운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때 이제 흑이 응수할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막을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두기에는 뭔가 밀었을 때 조금 아플까요? 네, 괴롭네요. 흑도 정말 이렇게 막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근데 두 점 머리를 두드림을 당했을 때 네. 약간 답답하거든요. 여기 밀었을 때 행마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아픈 자리를 견디면 안 될까요? 아, 여기요? 빈삼각으로? 이렇게요. 이건 모양이 조금 무너지긴 했어요. 좀 강하게 공략할 수만 있다면. 이런 데를 붙이고 기본적으로 미는 것도 선수고 이런 데를 끊김 당하면
이 변 쪽으로 많이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신민중 구단과 김희찬 군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대계 프로젝트 포석. 99년생 신민중 구단과 김인찬 2009년생 유망주의 대국입니다. 오랜 장고 끝에 그냥 여기를 좌변 밀어가요. 넉 점만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사실 이곳은 깔끔하거든요. 이 자리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흑의 수들과 백의 수들이 조금 오고 갔는데요. 순환우기를 해보면 한 칸 뛸 때 흑이 한 칸으로 봤고요. 백은 날일자를 가는 건데 그 상황에서 흑에 이 붙이는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고 백은 여기 붙이는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서로 어렵긴 한데요. 사실 백 쪽에서 약간 악수 같긴 한데 막상 이 붙여놓은 것이 위쪽은 얇아지긴 했지만 귀쪽에서 보면 나중에 또 붙였을 때 네. 또 뒷맛이 뒷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네요. 근데 흑이 막는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예. 왜냐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뭐 뛰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잇고 나와 끊는 것을 방비해야 될 때 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인지는 사실 어렵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이 날일자로 행마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형태까지 만들긴 했네요. 예, 근데 흑이 진짜 이 교환이 악수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 교환을 지금 날일자를 하게 되면 흑이 붙였을 때 백이 위쪽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정수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손해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돼서는 한 칸 정도 뛰어나가게 되면 네. 뭐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냉정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를 넣는 것도 좋은 자리긴 했지만 한번 밀리게 되면 이제 전투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인찬 군도 일단 한번 참았고요. 다음 행마가 무난하게 두면 한 칸을 뛰는 건데요. 설마 이곳을 잇고 막 끊고 그러진 않겠죠. 네. 무난하게 네. 뜹니다. 크게 무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백이 한 점을 잡기에는 발이 너무 발이 느릴까요? 느립니다. 예. 정말 잘 두고 있어요, 흑이요. 네. 우선 이 중앙에 끊기는 형태가 되면 백도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돌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한 칸 정도로 추격을 하면 네, 보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아직까지 이제 끊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있게 되면 이 끼우는 게 있어요. 여길 나가긴 하는데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크게 공격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있지만 뭐 당장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계속 추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한 칸 정도 뛰면 무난하긴 해요, 사실. 가장 무난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간 틈이 생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날일자가 약간 엷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흑이 한 칸 뛸 때 백이 뭐 변을 지키더라도 그 지키는 집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 수에 지키기도 이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뭐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 정도의 집은 뭐 내어주고요. 그냥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면 됩니다.
그 김희찬 군이 다니고 있는 그 진석도장에는 그 사실 연구생 지금 현역 연구생인 유망주가 또 있어요. 그 2007년생인 최민서 군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조는 김희찬 군이 높고요. 실력 자체는 비슷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최민서 군이 이제 김희찬 군보다 2살이 많고요. 근데 그 여타 그 대회 우승 경력은 최민서 군도 굉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연구생에서 뛰어난 유망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작년에 입단한 조한규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조한규 선수가 역시 진석바둑도장 출신인데요. 이 기사가 굉장히 조용하면서 강한 기사입니다. 바둑도 지금 굉장히 잘 두고요. 그 국가대표 그 육성군에서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빛을 발휘할 선수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 조한규란 이름도 좀 앞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 이 김희찬 군이 다니는 도장에 유망주들이 많네요. 네. 요즘 전영규 프로를 왜 만나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 전영규 프로가 뭐 제가 직접 그 지도하는 모습을 뭐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 기원에서 이제 입단 대회 할 때나 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지도 사범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면 복귀할 때 모습 보면 굉장히 자상하고 열의 있게 아이들을 그 지도를 합니다. 이 육성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100도 너무한 거 아닐까요? 한껏 그냥 뭔가 좀 키우는 쪽으로 뭐 행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기댄 다음에 벽을 쌓아두고서 뭔가 공격을 노리겠다는 뜻인데요. 네. 가장 노골적으로 누워갔어요. 약간의 틈이 보이긴 하는데 좀 멀어요. 일단 받아줍니까? 이러면 그냥 뭔가 백의 의도대로 좀 돼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의 돌들이 중앙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얘기해 주신 대로 백토 사이사이에 약점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일단 치받아서 어떻게 받을 건지 응수타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느는 것은 이 형태가 나와서 끊는 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칸이 보통입니다. 네. 이럴 때는 한 칸으로 행마를 하는 거군요. 근데 한 칸을 뛰게 되면 과연 김인찬 군의 이 선택이 좋은 건지 약간 악수 같거든요. 왜냐면 흑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이 한 점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왔기 때문에 한 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좁아졌어요. 이게 연결 자체가 이 한 칸하고 조금 먼 느낌이죠? 네.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파고 버립니까? 들어갔어요. 와, 이거 안에서 살 자신이 있다는 얘기네요. 시움을 당해도요. 선수를 하고 안에서 살겠다. 이거는 뭐 대단한 자신감이죠. 네, 신민중 구단도 이런 상황에서 잡으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사실 지금 신민중 구단이 그 프로 시합에서 두는 스타일이 요즘에 이래요. 딱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파고들거든요. 신민중 구단도. 이런 데서 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씌웠을 때 안에서 사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오히려 그 유망주가 역으로 신민중 구단의 스타일대로 두고 있어요. 네. 여기는 당연한 자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인찬 군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 사활도 확실한지를 지금 정확히 봐야 됩니다. 뭐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넘어선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다 살게 되면 백이 집이 없어요. 네.
예, 백이 집 모양이 없죠. 뭐 흙도 대단히 큰 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 모양도 있고요. 실리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 이건 좀 위험한 작전입니다. 일단은 이 치받은 것이 꽤 악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사는 그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는 좀 완벽한 수일기를 뽐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조금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물론 좀 실전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찬 구단의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가는 능력 한번 봐야겠죠. 오, 그곳으로 또 밀고 나가요. 그 약간 점점 갇히는 형태 같거든요. 백의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이네요. 그것을 노리지 않으면 이 사는 형태가 조금 괴롭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점을 노리는데 신민준 구단이 노련하게 이 상대를 안 해주죠. 막거나 늘거나 하면 이제 계속 약점을 찔러 올 텐데요. 네. 한 칸을 뛰니까 뭔가 약점 노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뭐 끼우는 것도 사실 백이 늘어주게 되면 뭐 이 모양 자체는 뭔가 돌파가 되지만 계속 두 점이 신경 쓰여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백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활이 이곳을 가더라도 지금 선수하고 가더라도 이거 사는 모양이 쉽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한 점을 잡는 형태로 가도요. 아, 이거 약간 좀 위험합니다. 한 칸 뛰었을 때 지금 김인찬 군의 다음 수 선택이 어려워졌어요. 자, 이제 시간도 10분 안쪽으로 들어섰고요. 이 자리가 급소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곳을 젖히고 끊을 순 없지만 여기를 한번 나와서 물어봤을 때 그 다음이 백이 좀 어려워요. 이곳을 잇게 되면 당장 끊는 게 이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둔 다음에 이곳을 나왔을 때 백은 이곳을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백도 뭔가 이곳에 약점이 생겼고 뛰어나왔을 때 또 받아야 되는 부담이 생겼죠. 그럼 지금 그 자리가 급솔까요? 바로요? 또 바로 물어봅니까? 혹시 얘기해 주신 자리에 노림을 보고 두어가는 거죠. 바로 물어봐서 이으면 이 네. 자리를 하겠다는 뜻이네요. 자, 급소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민준 구단은 그냥 여기 두면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갔을 때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이 교환이 굉장한 자충이 된 것이고요. 받는 것에서 자충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두면 이 형태가 흑의 입장에서 이런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실전에 진행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김인찬 군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환을 했는데 조금 악수가 됐어요. 끼우는 교환까지. 이거는 이제 여기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이곳도 교환하고 뭔가 백이 받을 때 여기도 하고 교환하고 아래쪽에 살겠다는 뜻인데요. 글쎄요. 근데 주변이 점점 네,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위기인데요. 이거 사실 안 살릴 수도 없고 살리기에도 이걸 둬주면 이어서 다음에 끊기는 것이 통렬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백이요. 이곳을 막으면 흑이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확실하게 사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산다고 했을 때 중앙을 틀어막히고 여기만 끊기면 또 이곳 중앙이 굉장히 좋아져요. 흑은 단수 쳐서 계속 밀어서 네. 이런 식으로 2선을 나갈 수밖에 3선을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사실 이미 집으로도 사실 좋지 않은 바둑이 됐어요. 이 여러 군데 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산다고 하더라도요.
바둑이 김민찬 군도 느낄 겁니다. 지금 이상하다. 이거는 좀 그래도 일단 살리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살리지 않고는 뭐 다른 곳을 사실 지금 뭐 둘 데도 없고요. 살리려면 근데 여기를 하고서 둘 때 이런 자리를 가고 이런 곳을 선수하는 거죠. 이제 연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기는 살 것 같은데요. 네. 뭐 살아도 정말 한 석집에서 넋집 내고 사는 거라서 이제 뭐 실리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좌측 대마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막히게 되면 글쎄요, 뭐 이런 곳을 막아서 안영을 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뚫리고 나가게 되면 응수하는 방법 자체가 좀 괴로워요. 일단 이 자리를 당했다는 것은 흙이 엷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날리게 되면 이런 곳을 붙여서 뭐 교환을 하지 않고 두어도 이런 데를 붙임당했을 때 이 변 쪽에서 좀 괴로움이 또 있고요. 이거는 사실 중앙을 봉쇄만 당해도 이거 사는 거부터 좀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주 잘 뒀고요. 계속 좀 두텁게 두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이거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직 치수가 덤을 7집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이 자리부터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집을 받는 덤이라면 이거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정말로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동기력대에 프로기사가 똑같은 치수로 두게 된다면 네. 어떨지. 어떻게 지금 김희찬 선수 자리 이희성 위원 앉아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냉정하게. 지금은 정선에 흙 7집 받는 치수 자체가 네. 지금은 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둑이 좀 괴로워졌어요. 사실 이 잘못 둔 수가 많지는 않아요. 실착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이 바둑 전체를 좀 어렵게 만든 수들이 있습니다. 이 수가 그렇고 여기를 치받는 것, 뭐 그거 외에는 여기를 먼저 나간 것도 약간 실수가 있겠고요.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의 실수가 겹치면서 바둑은 어려워졌네요. 받은 덤만큼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5대5라고 보고 네, 다시 네. 새 출발해야 될 것 그럼요. 같고요. 우선 시간 안에 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변 부분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철도 바람도 들어가기 있거든요. 전에요. 네. 그래야 조금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초읽기 보화 속에서 사실 좀 잃은 종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연구생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 그리고 많은 초읽기 상황에서의 그 능력을 발휘를 했을 테지만 또 상대가 신민중 구단이고 최정상 신민중 구단이고요. 네, 김민찬 군이 굉장한 속기예요. 그래서 김민찬 군이 처음에 영구생을 들어왔을 때는 영구생이 6조부터 8조까지는 30분짜리 대국을 하고요. 5조부터는 1시간짜리 대국을 합니다. 네. 1군에 소속이 돼서요. 그래서 김민찬 군이 지금 3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1시간짜리를 주로 두거든요. 근데
1시간을 다 못 써요. 그 30분 쓰고 예, 종국이 될 때도 있고요. 아. 일단 굉장한 속기고 오늘 이 템포가 사실 정말 천천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 판만 봤을 때는 네. 장고파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좀 차분해 보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그래서 그 출기에 대한 대비가 그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신진서 구단 같이 대국을 하는데 빨라요. 오늘은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제법 했고요. 그 1군에서 대국하게 되면 이제 그 1군이 이제 조마다 12명이거든요. 그러면 오조니까 60명입니다. 60명이 대국을 하면 그 김인찬 군이 한 제일 빨리 끝날 때도 있고 한 두세 번째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가장 어리고 네. 끝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요. 근데 지금 뭐 연구생에서 또 여러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그 2009년생 김인찬 군이 있고 2008년생인 그 조상현, 네, 조상현 선수도 있죠. 그리고 역시 이제 2008년생인 정준우 선수도 있는데요. 그 기사들이 대부분 속기파예요. 네. 그 템포가 빠르고요. 손이 좀 빨리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경소람만 보완을 한다면 네.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대 자체가 그 당시에 1인자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진서 구단이 워낙 좀 그 손이 좀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수가 잘 보이니까 빨리 두는 겁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있고요. 결단력도 있고요. 네, 결단력이 굉장히 저는 이제 승부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있고 네. 이 마음적으로 자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그 판에서 이루어지는 결단력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본인의 믿음, 예, 본인의 수에 대한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수가 잘 보여도 이 사실 장고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가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일까봐.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두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많아버리면 자연히 결단력이 약해지는데 네.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이제 깊이 생각을 했지만 흑의 선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가고서 이 중앙 방면으로 이제 선수를 하나 한 다음에 사는 길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김창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백의 약점을 남기면서 살 수 있을까? 약점이요? 뭐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그냥 선수하는 것은 백이 막아서 여기가 연결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봤군요. 없다고 봤습니다. 이게 맞게 되면 다음에 살아야 되거든요. 살 때 여기 연결이 확실해요, 백이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살펴본 것이고요. 뭐 이렇게 뒀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 길을 선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타개가 또 흑의 입장에서는 돼야 되겠죠. 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데 전 상변에는 네, 그 자리를 둬야 돼요. 거기를 두지 않으면 사는 길이 보이지 않고요. 손을 빼게 되면 뭐 당연히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에 뭐 바로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수부족이고요. 뭐 유료 있게 되면 넘어가서 알기 쉽게 사활에 걸리죠. 뭐 치중 가는 거 이외에도 사실 잡으러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뭐 가장 이제 쉽게 안 되는 길이 이거고요.
실전은 호구로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여기를 가서는 이제 백이 이것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일단 흙이 이 자리 두는 순간에 여기 한 집 나고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도저히 잡으러 갈 수가 없거든요.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날일자로 가게 되면 일단은 이 눈 모양은 없애게 되는데요. 여기 형태가 이 자리가 조금 급하면 확실한 선수예요. 네. 받아야 될 때 이렇게 한 집만 돼도 이 한 집 났고 여기 났기 때문에 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 문제는 지금 중앙을 막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를 뒀을 때도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흙에 괴로운 점은 이곳을 나가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도 될까요? 잘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또 받아야 되죠. 네. 예. 일단 받긴 받았는데요. 이 형태가 백이 받은 다음에 바로 아픔을 아, 지금 김희찬 선수 표정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참고 견뎌야 해요. 네, 김희찬 군은 근데 평소에 영생 리그 받을 때도 조금 약간 인상을 쓰긴 합니다. 아, 지금 바둑이 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이제 뭐 다 끊기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를 젖힌다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있기만 해도요. 받아야 되는데 한 점 잡히죠. 사실 집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끊어가는데요. 과연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나와야 돼요. 이미 이곳을 뭐 받는 것은 괴롭죠.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받을 수 없는 자리였고 일단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뭐 그냥 막히게 되면 뭐 대책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치받는다거나 하는 수 아, 여기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돼서요. 네. 신민주구단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너무하죠? 고민합니까? 이거는 한 방에 부러뜨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다 잡겠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사실 축적은 안 되니까요. 네. 좀 괴롭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 상황은 이미 좀 정선의 일곱집 치수를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이게 완전 바둑 자체가 이게 이제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신민중 구단의 선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세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뭐 좀 독하게 가지 않아도 형세가 유리합니다. 정말 가나요? 너무 와, 이거는 진짜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치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끼워서 네. 끼운 다음에 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진짜 100%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와, 그냥 같은 길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치받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프로니까요. 좀 더 멋있게 끊어간 거예요. 예. 이거는 이거 어떡하지? 끝나겠는데요. 정말 갔어요. 한 집도 없습니다. 한 집도 없어요. 일단 바깥쪽을 끊어서 백도 전체를 함께 끊고요. 여기를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끊어가는 자세가 백이 호구 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단수를 아무리 쳐도요.
뭐 이 정도 있는 것은 선수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거 백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섯, 여섯, 수상전 자체가 아예 여덟,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에서도 전혀 안녕이 안 나올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있는 것이 선수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예 대책이 없는데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가게 되면 이 자리가 기본적으로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아서 받아야 뭐, 되는군요. 예를 들어 그냥 치받고 둘 때 여기를 파워하고 그냥 두면 한 집밖에 안 났고요. 물론 이곳에 약간 네. 끊기는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30초. 여러 가지 끊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또 가서 다섯, 여기를 막으면 일곱, 당장 끊기거든요. 여덟, 아홉, 지금 그 약점을 노려가는 거죠. 노리는 겁니다. 이미 이 안쪽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이거 선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그냥 있는 걸로 보여드렸는데요. 백이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곳에서 못 살면 다 연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뭐 수상전이나 그런 곳을 노려볼 수 없습니다. 끊어갔고요. 지금 있는 수가 자충이 돼서 안 돼요. 선수가 안 되는 거군요. 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냥 끊어가서 네. 다음에 이제 안 받으면 이렇게 두면 백이 석점이 잡히니까요. 백은 이곳을 받아야 되고요. 네, 이곳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선수가 안 돼 있으면 사실상 이 전투도 이거 힘듭니다. 이거 안 않겠죠? 돼요. 왜냐면 백이 여기 안형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곳을 달리게 되면 가장 뭐 알기 쉽게 이런 곳을 하나 여기를 나군 다음에 이런 곳을 두게 되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붙이게 되면 흑의 안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없는 상태에서 백이 귀에 집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어도 그냥 이으면 돼요. 자충입니다. 계속. 냉정하게 사는 길이 안 보입니다. 아니면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우상하고 여기요. 우상하고 수상전을 뭐, 하자 이런 거 안 될까요? 해봐야죠. 해볼 거는요. 밀어 올리는 것까지는 선수 될까요? 여기가요. 선수가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냥 버티면 되니까요. 일단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일단 봉쇄 자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건너 붙였을 때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봉쇄가 불가능한 것이 여기를 두고 늘었을 때 받아야 돼요. 나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밀어야 되는데 늘면 뭐 5점을 살릴 수가 없죠. 선수고요. 봉쇄가 안 되네요. 네. 여기도 지금 날짜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이게 파워를 당하는 순간에는 사실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선택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붙여서 네. 이렇게 귀반사라도 신민중구단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집에 만들어지는데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그냥 알기 쉽게 끊고 둘 때 단수치고 따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집밖에 안 돼 있죠. 여기를 그냥 찌르고 둘 때 파워하는 순간 여기가 집이 안 나요. 이 자체로 잡혔습니다. 물론 하나 더 갈수하면 확실하겠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그런 거 안 될까요? 일선으로 단수를 쳐서 여기요? 뒤로 둘 때 패로 견디는 지금 뭐 그거라도 해야 돼요. 네, 이거 지금 해야 됩니다. 되는 이렇게 거 둘 때 이렇게요? 맞을까요? 네. 아니요, 뭐 지금 이 형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그래도 최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된 이상에는 좀 바깥쪽과 함께 좀 노려봐야 될까요? 여기
이곳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은 해야 돼요. 이곳 나와서 뭐 이곳이랑 하든 뭐 이곳이랑 하든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단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있고 여기까지는 되긴 되는데요. 사실 봉쇄 자체가 거의 이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자리도 안 될까요?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으면 그냥 붙이고 나와서 뭐 봉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봉쇄를 하더라도 한 집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지금 선수는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지금 형태가 또 특히 이 상황에서 네. 뭔가 이곳을 노려보려면 여기가 젖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백이 하나를 받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하나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해도 사실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지금 그냥 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서 받게 되면 여기가 한 집이 아니에요. 아, 한 집이 아닌 받아야 상태이기 한 때문에 집이죠. 네. 사실 뭐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 백은 안영이 있고요. 유가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은 반집밖에 없고 백은 흑이 뭐 이렇게 끊어갔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전부 안영을 이런 식으로 다 없애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봉쇄가 안 되고 네. 백은 항상 여기를 찝고 한 집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를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대책이 없는 것이 흑도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순간에 백이 한 집이 나요. 그러면은 이곳으로 버텨야 반대로? 되는데 네. 이건 또 이제 한 집이 아니라 또 패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가 막혀 있다는 전제하에 수상전 얘기입니다. 30초. 둘, 아쉽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는 우상과 한번 해보기 안 위해서 되는 것 같아요. 한 점을 끌고 나왔고요. 봉쇄만 할 수 있다면 네. 그래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봉쇄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데요. 봉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예 뭐 꼬부리고 이런 거 안 될까요? 둘, 민수로 넷, 꼬부려서요. 이곳이요? 다섯, 중앙에 끊는 것도 노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네. 끌고 나오고요. 또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 수 있기 때문에 민 다음에 호구를 치면 돌파가 되었죠. 자, 이제 여기서 틀어막는 자리를 찾아내야 하는데 네, 이제 틀어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입구자가 있겠고 한 칸이 있고요. 뭐 밀어 올리기는 밀어 올리는 거는 사실 뭐 호구 치고서 끊게 되면 거의 좀 전에 그 한 칸 띄고 건너붙이고 이 형태랑 대동소이합니다. 안 되는 형태예요. 네. 그리고 근데 역시 한 칸도 입구자도 건너붙였을 때 곤란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입구자인데요. 입구자도 붙여 나오는 순간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죠. 예. 한 칸인데요. 건너붙이는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당하면 네,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곳이 없죠. 심리전 구단도 이거는 딱 그 기회가 오고 끝내는 찬스에서는 네, 끝을 보러 가네요. 시작 전에 명상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근데 뭐 확실한 승부 모드였어요. 네, 근데 이건 뭐 당연히 신민중 구단은 이렇게 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이게 김인찬 군을 위해서도요. 예, 그런가요? 좋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좀 잔인해 보이죠, 프로들이? 예전에 네. 경험이 있거든요, 시그널에서. 어. 박정상 구단이 그렇게 잔인하게 제도를 다 잡으려고 했던. 꼭 이렇게 잡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프로들은 변명을 하죠. 상대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라고요. 하나, 정말인 건가요? 네,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박정상 구단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뒷얘기인데 아, 그거는 좀 그 본인이 생각해도 좀 네, 너무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네. 얘기를 또 들려줄지 잠시 후에 우리 대국자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신민준 구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아무리 봐도 그땐 좀 너무 했죠. 네,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아, 항복을 예. 선언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요. 자, 오늘 힘과 힘의 맞대결이었는데 자, 신민중 구단이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우리 2009년생 현재 연구생 3주인 김희찬 군이 오늘 99년생 한국 랭킹 3위 신민중 구단에게 도전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아쉬움이 남는 바둑이었고요. 네, 뭐 김민찬 군 잘 뒀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역시 프로에 몰아붙이는 힘, 그것도 최정상에 몰아붙이는 힘은 굉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몰아붙이기 전에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굉장한 두터움을 만들었고 네. 중앙에 딱 끼우는 순간에 흙이 이제 차단이 돼서 승부가 났는데요. 오늘 바둑을 종합해 보면 그 김인찬 군이 초반은 굉장히 유연하게 잘 둔 바둑입니다. 근데 문제의 시작은 역시 그 상변에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점이죠. 그것으로 이제 중앙을 무난하게 한 칸 띄워두었다면 긴 바둑이었고요. 네. 거기를 들어간 다음에도 백이 뭔가 이제 흙의 돌에 기대어서 행마를 했을 때 그 응수타진을 한 것 자체가 백도를 계속 두텁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이제 타개하는데 좀 힘이 들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대국자들은 이 대국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국자들과 함께 대국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민찬 군 오늘 어땠어요? 두게 돼서 정말 좋았어. 네. 근데 너무했죠. 대마를 다 잡았어요. 우리 신민준 구단 대국전에 명상도 하던데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꼭 명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대국전에 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승부 네, 모드 가동했던 거 아니에요? 해줘야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조금 잘 듣는다는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겠다 네. 생각하고 네. 어때요? 네. 오늘 대국을 해보니까 김인찬 군이 사실 지금 연구생 3조거든요. 아, 네. 네, 초반에는 저보다 훨씬 잘 뒀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중반에 이제 조금 타기하는 과정에서 막 초읽기도 몰리고 하면서 조금 실수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이 오늘 좀 아쉬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장점을 발휘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인찬 군 많이 떨렸어요. 그 오늘 신민준 구단하고 대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평소의 기량을 발휘 못한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이 떨리진 않았어요. 네. 많이 떨리진 않았는데 바둑에 드러났어요. 우리 대국 좀 들어볼까요? 네.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좀 서로 실수 없이 팽팽한 형세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뚫 차례인데 그냥 받아주는 거하고 들여다봐서 공격을 계속하는 거하고 선택의 기로 있는데요. 조금 받아주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하긴 한데 네. 이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김인찬 군 원래 평소 스타일이면 그냥 한 칸으로 받지 않았어요? 오늘 조금 그 좀 신민준 구단하고 좀 패기 있게 싸워보려고 의도적으로 들여다본 거죠. 네. 제가 잘 알죠. 근데 이제 되게 치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니면 들어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이름 붙이는 거 하고 나를자 두는 것도 생각해봤었어요. 근데 신민준 구단이 실전에 그 아래쪽으로 간 건 예상 못했어요? 네. 네. 실전이 어땠나요?
밀어서 이렇게 탑이 됐는데요. 흙이 그냥 받고 백이 날짜를 네. 둔 모양에서 백은 이 교환 약수, 흙은 이 교환 약수를 해줬는데 뭐 서로 그냥 불만 없는데 여기까지는 그게 아직 크게 형세가 기울진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좀 문제였을까요? 네. 저희도 괜찮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그 신민중구단을 상대로 호각의 호선의 네. 대구 내용이었고. 자, 여기 아래를. 들어온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신민중구단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흙이었다면 네. 여기서 다음의 한 수는 어디였을까요? 조금 호선 바둑이었고 형세였다면 우리 민창군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무르기 권한을 준다면 다시요? 네. 그 다음에 신민중 구단이 대답해주는 수를 네. 들어보기로. 무르기 권한이 있고 여기서 다시 또 선택을 다시 한다면 주세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원래 속기파라고 들었는데 평소대로 좀 신민중 구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만한 상대다. 어디로 좀 감각을 다시 좀 떠올려 보고 싶으세요? 이제 실전에 이거 말고 이제 생각했던 게 있겠죠 또? 네. 그건 어디였을까요? 여기 하고 한 칸 더 옆으로 가는 것과 밑으로 밑으로 가는 것.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세 군데에 들어가는 거를 염두에 둔 거네요. 네, 이제 정답을 네. 들어볼까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요. 글쎄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띄어서 조금 유연하게 조금 두텁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민창군 이 한 칸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 보이는 것 아. 같아요. 네, 이 한 칸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두터운 곳이죠. 김창군이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신민중 구단이 이곳을 이제 붙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둑 자체는 흙이 좀 얇아진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실전을 좀 따라가 볼까요? 좋은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였을까요? 자, 붙여서 진행을 했고 이 교환은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교환은 괜찮았던 네.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김창군. 악수라고 했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째르는 교환을 했었는데요. 이 교환이 조금 악수였던 것 같아요. 교환이 그냥 이 교환을 하고 여기를 뒀었는데요. 이걸 그냥 물어봐도 그러니까 백이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실전은 교환을 해줘가지고 조금 여기 자충이 차가지고 끊겨졌을 때 조금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김인찬 군 여기 찌르고 신민중 구단이 바로 이었을 때 후회했죠. 네. 표정에 정확히 드러나더라고요. 알죠. 여기 한 이유는 그냥 여기를 두고 싶은데 그럼 이게 확실한 선수가 안 되니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둔 건가요? 네. 그냥 갔으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찔르더라도 백이 조금 손을 빼기는 좀 어려운 모양인 것 같아요. 네. 그 공배 하나 차이가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컸고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장면이죠. 네,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살아뒀거든요. 이렇게 사는 선택을 했는데요. 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가 끊겨져가지고 여기를 당했을 때 조금 이 대마의 생사가 좀 위험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를 못 끊어서는 승부는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은수가 이 장면에서 네. 이곳을 붙여간다면 갑자기요. 백이 호구로 끊는 것이 예감인데 네. 이곳을 막아가고 네, 찌르는 거하고 여기를 네. 찌르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있고요. 저침은 안 될까요? 저침이라면 이곳을 끊어주고 네,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 이 수순이 진짜 수순이 좋아야 돼요. 수순이 뭔가 하나가 바뀌게 되면 이 형태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네. 지금 수순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실전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이 101점을 잡고서 살게 되면 사실 여기는 뭐 젖힌다고 해도 이 2점 자체는 별것이 없고요. 이 100이 좀 귀가 네. 약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좀 세게 공격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좌산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뒀다면 여기 끊었을 때도 기분이 좋고 네, 백이 일단 좀 살아두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또 그렇게 크게 시달릴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민찬 군에 대한 변명을 좀 한다면 평소 같았으면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대하는 신민중 구단의 그 압박감도 심하고 출기도 몰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가 잘 깊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찬스를 놓쳐서는 거의 네. 승부가 결정이 됐죠. 그럼 이 찬스가 있었다고 보면 애초에 들어갔던 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수는 네, 그렇게 크게 먹은 수는 아닌 것 같고요. 괜찮았대요. 네. 민찬군.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둔 게 조금 이 바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네. 아, 제가 해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것 때문에 민찬 군이 졌다고 얘기했는데 큰일 났어요. 한마디 해주셔도 돼요. 좋은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신민중 구단과의 대국에 있어서 우리 민찬 군이 많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떤 준비를 했어요? 계속 신민주 사부님이 계속 기보를 나보고 네. 그다음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죠. 그 기보를 놓아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신민중 구단은 정말 이런 부분이 강하고 이제 그 본인이 좀 본받아야겠다, 배우고 더 싶다. 잘 알게 네,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초반에 배우고 싶어. 초반이요? 네. 오늘 초반 정말 잘했죠. 네. 제가 네, 전혀 앞서지 못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서는. 준비를 네, 잘했던 초반에 것 같아요. 네,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딱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이제 신민중 구단도 이때가 또 기억이 많이 날 테고 우리 민찬 군이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는 이런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그런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초반은 네, 인공지능하고 좀 비슷하게 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초읽기에 몰리거나 조금 전투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네, 비슷한 상대하고 좀 속기 대국을 평소에 많이 연습하면 조금 중반에도 조금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민찬 군이 연구생 대국하면 1시간 대국을 하는데 보통 초읽기 몰릴 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기파라서 네. 초읽기를 잘 안 벌려요. 그래서 초읽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속기 대국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쓰거나 속기 대국을 하면서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민찬 군이 이렇게 또 신민중 구단과의 대국을 위해서 또 오늘도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카메라에 좀 전달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요. 저도 빨리 아, 이세를. 네, 오늘 두 네.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번째 시간을 이제 민찬 군과 네.
신민준 프로의 대국을 봤는데요.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국에 있어서는 좀 빨리 끝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민찬 군이 네. 하루빨리 프로 기사로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찬 군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한 1, 2년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빠른 시기에 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고요. 민찬 군의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 생각보다 잘했어요. 하고 평소보다 싶은 말이 더 있었던 것 평소보다 같은데.